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에코프로 HN의 그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5일 에코프로 HN이 무려 300%의 그 무상증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 HN의 그 무상증자가 그 에코프로 그룹의 그 지주회사 전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이 왜 구주 한 주당 무상 신주를 3주나 배정하는 300%의 무상 증자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시 내용을 보면 그 이 회사가 구주 한 주당 그 보통주 3주를 배정을 하겠다. 무상 신주로. 그래서 300% 무상 증자를 하게 되고요. 증자 전에 발행 주식수가 382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 시총이 한 7,600억 정도, 어제 15일 종가 기준으로 7,600억 정도 되는데 발행 주식수는 382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상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날까지 에코프로 HN의 그 주주 명부에 올라야지 무상신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틀 전인 28일 수요일까지는 HTS나 MTS에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늦어도 이날까지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지 30일 날 주주 명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9일에는 이 주식을 사봐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9일을 권리락일이라고 하고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날부터는 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무상증자 비율만큼 하락 조정한 기준 주가를 적용을 해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권리락일의 그 기준 주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권리락일 바로 전날의 종가 나누기 1 플러스 무상 비율, 무정 비율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좀 숫자 공식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에코프로 HN의 권리락일 전날의 종가가 20만 원이다. 자, 무정 비율이 300%니까, 자, 종가 2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무정 비율 300%, 300%면 3입니다. 200%면 2고, 50%면 0.5겠죠. 그래서 1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20만 원 나누기 4가 되니까 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7월 29일 권리락일의 그 개장 전 동시 호가 때 이 기준 주가 5만 원을 가지고 그 동시 호가 이를 이제 내서 이 동시 호가 시간대에 체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락일의 그 개장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권리락일 이후에 이제 주가는 그렇게 이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익률, 자,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앱, 증권사 앱으로 들어가면 이게 수익률에 착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건 조금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GEM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사업이 있었죠. 환경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장치 사업, 환경 사업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이동채 대표하고 그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한 18%, 소액 주주가 한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이 에코프로에 대한 그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다 합쳐봐야 1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이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일 날 에코프로도 그 인적 분할을 단행을 합니다. 에코프로 안에 있던 환경사업부를 따로 떼내어서 인적 분할해서 신설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HN을 새로 만드는데 이 에코프로 HN의 발행 주식 수는 382만 6천 주가 발행이 되고 주주는 역시 분할 전 에코프로의 주주 구성하고 똑같습니다. 이동채 대표가 에코프로 HN의 지분 18%, 소액 주주가 70%를 가지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코프로가 또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이렇게 1%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인적 분할을 했는데 이 분할 전속 회사가 분할 신설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분을 가지는 이유는 제가 그 전에 글로벌 모니터 TV 그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할 전 에코프로가 자기 주식을 1%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이 끝나고 나면 그 자기 주식 1%가 이렇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가지는 이 지분율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사주 마법, 자기 주식의 마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자사주가 1%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에코프로 HN은 그 382만 주밖에 분할 당시에 382만 주밖에 발행을 못했느냐? 그것은 분할 비율 때문입니다. 이 분할 비율이 에코프로 0.83대 에코프로 HN 0.17, 즉 83% 대 17%로 에코프로 HN이 0.17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분할 비율이.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이만큼 이렇게 작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동채 소액 주주 이 지분율로 에코프로를 지배하고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GM은 한 50% 지분율로 지배를 하는데 에코프로 HN이라고 하는 이 상장사는 에코프로가 1% 지분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 HN은 이동채 대표가 18%, 역시 소액 주주가 70% 지배하는 회사. 전체적으로 분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림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에코프로가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HN의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 상장자회사 지분을 지주회사는 30%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에코프로 HN 지분율 30%까지 가지려고 하면 이걸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이동채 대표나 소액 주주들의 이 지분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앞으로 이 에코프로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요. 이 에코프로가 공개 매수를 합니다. 에코프로 HN,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HN 지분 한 150만 주를 공개 매수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여기 이동채 대표나 소액 주주들 상대로. 자, 이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HN 지분을 우리가 150만 주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공개 매수에 응해주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코프로의 신주를 발행해서 신주로 보상을 해주겠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공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스왑을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거죠. 자, 에코프로가 150만 주를 공개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 이동채 대표하고 특수관계인들은 73만 8천 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73만 8천 주를 모두 에코프로한테 다 줍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신주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에코프로라고 하는 지주사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량 에코프로 주식으로 바꿔갑니다. 그러나 우리 소액주주들, 267만 주 가진 소액주주들은 이런 그 스왑에 그렇게 전적으로 흔쾌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일부만 이렇게 스왑에 참여를 하게 되죠. 우리 소액주주들은 지주회사 지분을 가지기보다는 뚜렷하게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사업자회사 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예컨대 한 70만 주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70만 주 정도가 이렇게 스왑에 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는 공개 매수를 하면서 주식 스왑 형태로 공개 매수를 하게 되고, 이 에코프로는 또 신주를 발행해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또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셈이죠. 공개 매수, 주식 스왑, 유상증자, 이 세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개 매수 주식 스왑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림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동채 대표가 한 40%, 소액주주가 한 50%, 에코프로를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이동채 대표는 가진 주식을 전량 그 스왑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올라가고, 소액주주들은 일부만 참여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HN의 지분을 대량으로 공개 매수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예컨대, 예를 든 숫자입니다. 예컨대 한 40%의 지분율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HN의 그 무상증자와 한번 연관을 시켜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이 지금의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저렇게 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프로세스를 밟는다고 하면, 이 에코프로 HN의 실제 유통 주식 수는, 자, 현재 382만 6천 주 중에서 지주회사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해 가는 지분 143만 8천 주를 이렇게 차감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238만 8천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 수는 불과 238만 8천 주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HN의 발행 주식 수를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에코프로 HN 입장에서는 충분한 유통 주식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를 늘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이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는 자회사인 에코프로 HN의 지분율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30%까지. 그래서 공개 매수 주식 스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이동채 대표 같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중에서 어느 주식의 가치가 높은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HN의 주식 가치가 좀 높은 거, 에코프로 HN의 밸류가 좀 높아야지 그 주식 스왑을 할 때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 100% 무상증자보다는 뭐 200%가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뭐 300% 같으면 또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의 그 과감한 그 굉장히 큰 폭의 무상증자를 통해서 에코프로 HN의 좀 밸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분할 후에 그 에코프로 HN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적정 시총이 한 8, 9천억 정도다. 그런데 어제 15일 종가 기준으로 이 회사 시총은 7,60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올해 5월 달에 에코프로 그 HN의
윤성진 사장이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연말에는 에코프로 HN의 시총이 1조 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 회사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 HN의 시총이 시장 컨센서스에도 조금 못 미치고 더군다나 회사에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최소 1조 원 정도는 돼야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렇게 내뱉은 말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에 대한 부담, 주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좀 강하게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주회사 전환 문제, 또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통 주식수 문제, 또 적정 시총에 대한 시장의 기대, 주주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을 한 방에 좀 골고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높은 비율, 구주 한 주당 세 주를 무상신주, 세 주를 배정해주는 이 300%의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 고심하고 있었던 이 부분들을 골고루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면 아주 작게는 한 50% 정도, 30-40% 무상증자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100% 수준에서 무상증자를 하는데 200%도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300%까지 무상증자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흔치는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이 저렇게 300%나 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